예술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천재 다빈치, 고독한 비운의 예술가 고흐, 변기를 예술로 만든 뒤샹, 똥을 싸도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앤디 워홀. 모두 예술가로서 엄청난 족적을 남겼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예술가의 상징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이름은 미술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도 한 번쯤은 보았을 작품들이 수두룩한데, 그럼에도 작품보다도 작가가 더 유명한 말 그대로 예술가의 상징이자 표본이죠. 뿐만 아니라 살아생전 많은 여자들과의 정말 복잡한 관계와 단순한 해프닝이었지만 젊었을 때는 모나리자, 그 엄청나게 유명한 그림이 있죠. 그걸 도난한 혐의로 경찰에 불려가기도 했던 이 피카소의 삶 또한 정말 다이나믹하죠. 피카소가 태어났을 때 숨을 잘 쉬지 않아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걸 삼촌이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피고 있던 담배 연기를 그 갓난 피카소의 얼굴에 뿜게 돼요. 그리고 아기가 기침을 하고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로 생을 시작하죠. 14살 때는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매음꿀을 경험하고, 그가 성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술과 담배를 끼고 비행을 일삼았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크게 들이신 숨이 담배 연기였던 탓은 아니겠죠? 아무튼 그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나고 처음 뱉은 단어가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연필이라는 뜻의 피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카소는 13살 때 이미 고전 회화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그릴 줄 아는 타고난 천재였죠. 그렇게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하고도 인생의 파도는 잦아들 생각이 없습니다. 흔히 청색시대라고 불리는 작가 생활 초반에는 푸른색의 작품을 많이 선보였는데, 친한 친구의 자살 이후 우울증에 빠져 이런 색감을 보였다는 해석이 있죠. 하지만 피카소가 말한 자신의 그림이 파란 이유는 후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피카소에게 장미시대라고 불리는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화사한 색감의 그림들로 슬슬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후 유일하고도 평생의 라이벌인 앙리 마티스와 만나게 됩니다. 피카소는 마티스의 타고난 색채감과 구도감에 감탄하고 질투하죠. 그리고 이 작품으로 마티스에게 답을 합니다. 예술은 보이는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창조성을 추구해야 한다 라는 예술과는 같았죠. 근데 피카소는 성실하고 바른 마티스와는 다르게 반항적인 성향이 강하고 어릴 적부터 되게 천재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덕분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비해 꽤나 주목을 많이 받는 편이었죠. 그런데도 안정적인 자신의 재능에 안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변화를 시도하죠. 그 결과로 예술가의 상징인 피카소가 됩니다. 피카소가 이런 조각난 그림을 그릴 때 주변의 예술가들은 피카소가 다시 가난해질까봐 걱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피카소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얼마 안 가서 실현이 되죠. 피카소의 전시는 자주 열리기도 하고, 보통 그의 작품으로는 이 작품을 많이 보게 되죠. 뭐 지금은 이게 대단한 작품이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왜 대단한지는 입체파, 뭐 어려운 단어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단어를 읽고 작품만 생각해보자면 당시에는 사진의 발명으로 기존 그림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작품들이 많았죠. 이제 그런 일환으로 한 방향이 아닌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한 폭에 동시에 담는 시도를 한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그림적인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았고요. 어쩌면 피카소는 사진과 영상을 넘은 또 다른 형태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그림이 왜 그렇게 대단하고 충격적인 작품인지, 또 그런 어려운 과정을 배제하더라도 실제로 마주하면 얼마나 멋진지 알게 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대개 교과서에서 작품을 공부로서 처음 접한 어릴 적의 우리들에게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냥 엉터리 그림처럼 보였을 겁니다. 심지어 저는 이거를 진짜 엉터리 그림이라고 배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피카소는 어릴 적부터 대단한 재능을 보이던 천재라고 했잖아요. 그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우리는 그 작품들을 공부로 접하고 어린 나이에 마주했으니 나도 그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한 걸까요? 그리고 피카소 하면 여성 편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연인들을 주인공으로 하거나 그의 영감을 받은 작품들이기도 하죠. 총 2번의 결혼과 잘 알려진 연인 관계만 대충 7, 8명? 그리고 거의 항상 2명 이상을 동시에 만나고 많게는 동시에 4명의 이성과 얽힌 적도 있다고 하죠. 이게 단순히 피카소의 연애사뿐 아니라 그의 작품 세계에 큰 지대한 영향을 준 요소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걸 따로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진짜 양이 어마어마하고 되게 복잡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여기서는 뺐습니다. 잠깐. 아무튼 이렇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피카소는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고 엄청난 수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의 인간이 약 100년을 산다고 가정하고 1년을 대충 365일로 계산했을 때 100년이면 36,500일이죠. 사람 한 명이 일생 동안 이에 버금가는 숫자의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이걸 피카소는 해냈죠. 죽기 12시간 전까지도 그림을 그릴 정도로 온 일생의 대부분을 예술에 쏟았는데요. 피카소에 대해 한 번쯤은 해봤던 오해처럼 그 명성은 그가 괴짜이거나 작품이 난해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천재로 인정받았던 피카소. 그럼에도 온 일생을 쏟아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연습했죠. 또 언제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작품들을 만들려 하고 그것을 위해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결과로 그의 작품은 복잡하지만 정교한 이해 속에 만들어지고 완벽하고 빈틈없는 노력으로 다듬어졌습니다. 그렇게 다른 위대한 예술가들을 넘어서 피카소가 가장 유명한 예술가의 상징으로 되지 않았을까요? 피카소가 어릴 적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커서 군인이 되면 장군이 될 것이고 성직자가 되면 교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피카소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나는 예술가가 되어 피카소가 되었다. 본인 스스로가 예술가의 최정점이라고 하는 이 거만한 표현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